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이후 일본 사회에선 통일교의 반사회성이 공론화되며 종교법인 해산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한 통일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최근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유자녀가 자긍심을 갖고 선한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린 영화가 개봉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만남, 이들이 펼쳐가는 민족 독립을 위한 활약이 뮤지컬 영화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22년 7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통일교의 원한을 가진 이로부터 피격을 당해 사망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통일교의 반사회성이 공론화됐고 급기야 종교법인을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죠. 일본 정부가 2023년 통일교를 상대로 낸 종교법인 해상 명령 청구 소송도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가 최근 정부의 조사 요구 답변을 거부한 통일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최고 권력자가 이단 통일교의 원한을 가진 이로부터 습격을 당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주목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일본 통일교가 1970년대부터 신도들에게 종교 사기나 다름없는 영감상법으로 천문학적인 고액 현금을 유도해 한국으로 송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통일교와 유착된 전현직 자민당 의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山上被疑者が安倍元首相を狙ったというのは、こうした統一教会と政治家とのつながり、それから統一教会によって家族が崩壊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原因になっています。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일본 정치권은 아베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인 2022년 12월 이른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부당한 권유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 취소와 기부금 반환도 가능하도록 입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이듬해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교가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돼 종교법인법 해산 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섭니다. 그러나 일본 통일교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고 일본 정부가 2023년 9월 통일교 측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해 3월 1심에 이어 8월 2심에서도 일본 정부가 일본 통일교 회장을 상대로 과태료 10만 엔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통일교 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과태료 부과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관 5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법 행위는 타인의 권리나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행위와 관련된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존속시키면 부적절할 수 있다며 일본 문부과학성 질문권 행사는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통일교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통일교를 상대로 낸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게 현저하게 공공의 법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지 아닌지가 이번에 이제 통일교 해산 명령을 둘러싼 재판의 그 큰 쟁점이거든요. 과료 결정한 것과 함께 처음으로
민법상의 불법 행위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해산 명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통일교 측도 재판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뇌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장기기증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들의 사연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유자녀가 자긍심을 갖고 선한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이 모아진 겁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고 홍윤길 씨.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상견례를 닷새 앞두고 있던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들의 슬픔과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아들의 선한 삶을 돌아보며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윤길 씨는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부모를 정말 성심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러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좀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헌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홍욱이 집사는 윤길 아빠라는 이름으로 유가족 홍보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숭고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도너 패밀리 장학금을 통해 장기기증인 유자녀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이 생명 나눔에 자긍심을 품고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뇌사 장기기증인 3,200여 명 중 40, 50대가 48%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가장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와 단체, 개인 후원자들이 손길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턴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용기 잃지 않고 그 학업을 열심히 하고 참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 학생들이 통해서 또 대신 또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절대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로 성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너 패밀리 장학생으로는 대학생 14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등 총 17명이 선발됐습니다. 저마다 IT 개발자, 간호사, 건축가, 요리사 등 다양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은 도너 패밀리 장학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는 데 큰 힘과 위로, 용기를 준다며 생명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단 먼저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장기기증의 그 숭고한 가치를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시기에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생명 나눔에 자긍심을 간직한 유자녀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사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고 유자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광복 80년을 맞는 올해 기독교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역사적 인물을 영화로 만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만남, 이들이 펼쳐가는 민족 독립을 위한 활약이 뮤지컬 영화로 찾아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가정만 해도
일제 강점기 목사이자 독립운동가로 평생을 살아온 손정도 목사. 애국 계몽운동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도산 안창호 선생. 나라꼴이 기가 막히니 걸레가 되겠다는 손 목사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안창호 선생이 만나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합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젊은 기독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호조가 극장가에 찾아옵니다. 손양원, 주기철, 김창식 등 한국 기독교사의 중요한 역사 인물을 다큐멘터리에 담아온 권형만 감독이 첫 극영화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이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일 가장 큰 바람이었고요. 영화 호조는 뮤지컬 드라마로 제작됐습니다.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손정도, 안창호 두 인물의 내면 상태는 21곡의 넘버 속에 담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독립의 피를 내가 정말 이 영화에 담을 수가 없다. 정말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했고요. 그분의 성향이 자기는 이제 나서지 않고 굉장히 기둥 같은 존재에 있으면서 다른 인물을 돋보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결한 인품까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영화의 제목인 호조는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손정도 목사가 꿈꾸었던 민족의 새로운 공동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권형만 감독은 영화를 통해 당시의 젊은 지도자들이 꿈꾼 초기 한국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꿈꾸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당시의 독립을 넘어서 100년, 200년 미래 세대가 꿈꾸는 만주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꿈을 꿔줬거든요. 그런 이상촌을 꿈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제3세계를 보듬고 또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보듬고 또 북한도 보듬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독립을 넘어 더 나은 나라를 꿈꾸었던 민족 지도자들의 모습을 되새기는 영화 호조는 오는 12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편 영화 호조를 제작한 권필름은 지난 4일 한국 해비타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유공자 주지 개선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영화 개봉과 동시에 극장을 찾는 관객 1명당 301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해비타트의 주거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비타트는 지난 2017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지금까지 120세대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해 42건의 교회 성폭력 사건이 신규로 접수됐으며 피해자만 7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42건의 교회 성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1명인 경우는 37건이었고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5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또 피해자 70명 가운데 70명 모두 여성 피해자였으며 20대가 19명, 30대 12명, 40대 이상 피해자가 10명, 미성년 피해자도 7명이나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신학생 등 교역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 42건 가운데 18건에 달했다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과 법률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4일 동신교회 김영래 권사 가정 후원으로 아프리카 르완다에 키냐르완다어 성경 8,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영래 권사 가정은 고 왕기일 장로의 유지에 따라 지난 8년 동안 9개 나라에 총 4만 8천여 부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김 권사는 르완다 땅에 대학살이 일어나고 20년이 지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게 됐다면서 성경을 통해 용서와 사랑이 르완다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보내지는 성경이 르완다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르완다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소망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